여튼간 미분은 계속 복습해야 돼. 미분 이쪽 활용은 아마 쌤 생각은 절반 정도 나올 것 같아. 미분 활용 쪽에서.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자 문제를 해석할 때 쌤은 이렇게 해서 그래. 그래프가 두 개의 그래프가 보여지는지 내가 아는 그래프인지,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문제가 원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야. 그래서 보통은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이 말의 상황이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 경계에 대한 생각으로 문제를 풀 건지,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해석 불가면 식을 변형을 시킵니다. 식을 변형을 시켜서 내가 아는 그래프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 건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나눠서 풀어볼게요. 왼쪽 그래프는 우리가 아는 그래프. 왼쪽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오른쪽 그래프도 우리가 아는 그래프. 축이 Y축이고 위로 볼록인 그래프. A는 현재 양수. A는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프 생겼으니까 왼쪽 아래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하나 발생할 것이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올리다 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겠지. 그러면 좀 더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문제는 교점이 3개 나올 것이냐, 2개 나올 것이냐, 하나 나올 것이냐, 이런 경계가 되겠지. 문제가 되겠고, 그 경계적인 상황 2개가 만나는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 것인지, 이 상황에서 푼다는 것은 어떻게 풀 거야? 공통 접선으로 문제를 풀겠죠. 접점을 찍어가지고 두 개의 점에 두 개 그래프가 접한다고 문제를 풀 거라고.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얘를 t, t분의 16이랑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a랑 같다고 문제를 풀 거고, 얘를 미분해가지고 풀 건데 미분을 배운 적이 없네요. 그러지? 나는 미분 알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미분해서 t 넣고 미분해서 t 넣어서 식을 2개 만들어서 연립을 하면 됩니다. 됐어요? 미적에서는 다음에 이렇게 많이 풀 거라고. 이거는 어떨 때? 그래프 상황에 내가 정확할 때. 이렇게 안 푼다는 것은 얘를 나는 뭐 할 거야? 연립을 하겠죠. 연립에 단점이 있습니다. 식이 더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어. 장점은 어떤 식이든 풀 수가 있어. 거기에 발생하는 무연근이라고 있어요.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해가 원래는 없지만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건 그래프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항상 그래프 먼저 해석하고, 아 나는 이 정도 그림 그리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잖아. 해석을 해서 나는 이렇게 풀 것인지, 얘를 바꿔가지고 넘기면, 왼쪽으로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16은 0 이래 되겠죠 지금. 됐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 건지, 이렇게 풀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풀었다는 소리는 이 3차 그래프를 그려서 x축과 만나는 점이 2개가 나오도록, 3차 그래프니까 사실 3개까지 나올 수 있고 중근적인 상황이죠. 이거 아니면 이거란 소리죠. 그러지? 이렇게 풀 건지. 그러면 이렇게 풀었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하고 또 이 그래프를 또 다시 해석하겠죠. 그러면 어떤 게 쉽게 보이냐에 따라 달라. 쌤 개인적으로는 요걸 많이 풉니다. 이건 확실하니까. 얘는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움직이잖아. 얘는 확실한 그래프와 얘도 거의 확실한 그래프라 보면 되겠지. 그럼 그래프가 2개가, 자 여기까지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건지 이렇게 풀 건지 이렇게 풀 건지를 선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한 순간 나머지는 쭉 연산이 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쭉 진행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연산이 좀 쉽냐 복잡하냐 요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돼. 아 나는 얘를 이렇게 풀 건가 이렇게 풀 건가 이렇게 풀 건가.
그 중에서 내가 좀 쉬운 연산을 평상시에는 하되 단점이 내가 평상시에 하던 방법이 실전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쉬운 것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나온 것은 이렇게 풀더니 연산이 복잡하더라. 여기까지를 좀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죠. 그럼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나왔고 얘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3A인 그래프야. A는 양수라겠으니까 여기에 접할 때가 뭐가 나온다? 2개가 나올 거고 그 이상이 되면 3개가 나오고 그 전은 1개가 나온다. 요색하고 해석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요렇게 할 건지 요렇게 할 건지 우리는 접선적인 상황만 판단하면 되니까 접선 상황 아주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이 점을 뭐라나? t, t세제곱 플러스 16이고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t분의 t세제곱 플러스 16이 평균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 3t의 제곱과 같고 이것이 뭐가 되면 될 것이야? 기울기 3a가 되면 되겠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겠네. 다음 31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P에서 접선이 X축, Y축과 만나는 점 A, B라고 할 때 이 넓이가 최소가 돼야 돼요. 이 넓이가 최소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가 돼야 돼요. 최대가 되려면 이 점이 요거의 중점이 되면 됩니까? 확신해? 확신이 돼? 다시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 0하고 2의 중점인 P가 1,야 되냐 이거지. 이게 확신이 되냐 안 되냐야. 확신이 되면 바로 풀어도 되고 확신이 안 되면 우리는 이 점을 자 고지고대로 풀면 이렇게 풀 거야. 얘를 t,로 놓고 t저 접선을 방정식 구하고 다시 x절편 y절편 구해가지고 두 개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는 게 이 문제가 원하는 그 순서대로 말을 해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그 순서가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푸는 게 맞아. 근데 그렇게 풀으려고 했더니 구해야 될 게 많다. 접선의 방정식도 아마 t로 나올 거고 x절편 y절편 또 t로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식을 적으면 t에 대한 뭐 3차나 4차나 방정식이 나오겠지. 그럼 식이 길어진다는 생각을 하겠지. 그럼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니야.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넓이 보인가요? 이 넓이 보여? 그러면은 여기 둘러싸인 넓이는 정해졌지. 그럼 요놈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요놈이 최소가 되면 되겠지. 그럼 이 넓이가 최소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요 접선을 gx라고 볼게요. gx 됐어요? 그러면 이 접점이 뭐가 나올 거야? 뭐 t가 나오겠지. 뭐 t로 써도 되고 a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요 놈을 f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라는 식은 x 마이너스 t의 제곱이 되겠죠. 맞습니까? x 마이너스 t의 제곱이야.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둘러싸인 얘를 인티그럴 0부터 2까지 정적분 하겠죠. 이 둘러싸인 것이니까 요놈에서 요놈 빼서 여기서 0부터 2까지 정적분하면 이 넓이가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요놈을 정적분하는 식이 되겠고 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겠고 가운데 점이 t이고 우리는 구간 0부터 2까지 정해진 구간에 대해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t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야. 움직이다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좌우 대칭이 되겠고 그러면 그 정중앙에서 최소가 될 거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직관이 아니라도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였어.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오른쪽은 빠졌고 왼쪽은 들어왔죠. 이만큼이 빠질 거고 이만큼이 빠질 거고 이만큼이 들어올 거야. 오른쪽이 이렇게 빠질 거고 왼쪽은 들어올 거잖아. 오른쪽이 지금 넓이가 넓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정도 판단은. 됐니? 그럼 어느 순간 얘가 높이가 같아지는 순간이 최소가 되겠다. 결론적으로 가운데점이 얼마가 된다? t가 가운데점이 1이 되는 순간에서 우리는 최소값이 되겠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거는 2차 함수니까 가능한 거야. 다른 함수는 이게 판단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알겠나요? 2차 함수는 이렇게 풀자 이런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얘를 소수로 하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우리 단답 풀라 하면 t는 1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지. 쌤은 요 위치를 판단하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44번. 자, 이런 류의 문제는 무조건 정해졌습니다. 무조건 정해졌어요. x가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하여 저거는 n차에는 상수니까 이놈을 넘겨서 풀어도 될 것 같고, 왜냐면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으니까 굳이 분리할 필요성까지는 없어요. 이놈을 왼쪽으로 넘겨도 관계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왼쪽식이 fx식이고 얘가 1보다 큰 범위 내에서 fx가 0보다 큰지 판단해 달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래프에서 이 1인점을 기준으로 f값이 얼마인지를 판단을 하고, f값은 당연히 0보다 큰 쪽이 떨어지겠죠. 혹시라도 0에 떨어지면 그래프는 무조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고, 증감이 바뀌는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돼서 내려왔을 때 이 부분이 0 위쪽에 있다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풀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 한다? F1부터 구해보자 이 말이지. F1은 1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5n. 얘가 분명 0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1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n이 0보다 작다. 다시 말해서 n은 0부터 4까지 했다 이 말이 되겠죠. n이 0부터 4까지에 있으면 얘가 이 점을 지나는 그래프다 이거지. 얘보다 위쪽을 지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아래 직진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합니다. n 플러스 1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미분한 거야. 요 식을 이렇게 넘겨서 fx라 쓴 거고, 얘를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지? 얘가 0인 점이 1에서만 있네요. 얘가 0인 점이 1에서만 있어. 그 1보다 크면 무조건 양수겠지. 다시 말해서 얘가 x가 1보다 큰 부분에서는 f'x는 무조건 양수니까 증가함수가 되니까 다 되겠다 이 말이지. 이 그래프가 1에서 2점을 지나고 증가함수니까 무조건 성립하게 되겠다 이 말이겠죠. 했어요? 결론적으로 답은 얘가 답이 되겠네요. 됐지? 그럼 이해돼요? 이게 순서는 프라임부터 하고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어야 되고, 알겠지? 쌤은 0부터 하고 만약에 오른쪽에 극대극소점이 발생하면 요 위쪽을 지나면서 극소점이 발생하면 요 점을 확인하러 들어간 거야. 알겠나요? 다음에 너희들 문제 풀 때도 요 점하고 요 점 두 개를 판단해야 된다 이거지. 요 점 확인했더니 0보다 커야 되고, 요런 점이 지금 문제에서는 없더라 이거고. 발생하면 요값 함수값까지 f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판단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해되시죠? 6번. 최고창이 1인 4차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우함수. 그러면 fx는 식이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겠죠.
다음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0이니까 문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알겠죠?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f'x보다 크다는 것은 일반적인 풀이가 없습니다. 함수 fx가 프라임보다 크다는 것은 f는 그래프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대한 생각이고 프라임은 그의 변화에 대한 생각이야. 전혀 두 개의 연결고리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결고리가 없어. 저번에 우리가 선생님 풀어봤던 문제 중에 연결고리가 있었던 문제가 뭐였냐면 1에서만 연결고리가 있어. 0부터 1 사이에서만. 왜냐면 어떻게 문제를 1이란 말은 이 말이야. 문제 본 적 있잖아. 석상고 문제가 있었잖아.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F1이에요. 그러면 요 넓이가 F1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요 기울기가 F'1이야. 그럼 바로 비교는 할 수 있어. 그 외의 점에서는 얘가 비교가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집어넣어서 풀란 소리가 되는 거야. 여기서 한번 풀고 A, B 하나 중에 하나 사라졌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라 했으니까 어떤 부등식 형태가 나오니까 F1의 최소값 문제가 나온 거라고 해.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질문 자체가 F1의 최소값, 식이 정확하게는 마무리가 안 될 것이고 범위로 등장할 거고 문자는 하나만 나오면 좋을 거고 두 개 나오면 문제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거다. 아시겠죠? 54번. 자, 54번 문제는 나왔다 하면 좀 어려운 문제고, 알겠어요?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건 이 문제 스타일은 어떤 류의 문제냐면 약간 우리가 옛날에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 약간 정석적인 문제. 약간 조금 옛날식의 문제. 우리 요즘 쓰는 뭐 약간 내신용 문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용 문제. 이런 표현을 많이 썼단 말이야. 이 문제는 정확하게 내신 쪽 문제이고 이 문제를 골라주면 이 문제의 난이도는 꽤 높습니다. 이게 풀어본 사람만 어느 정도 맞출 수가 있고 안 푼 사람은 이것이 풀이가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온다 안 나온다고 내가 말은 못하겠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나왔다 하면 푼 사람은 풀 수 있으니까 오늘 풀어주면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0입니다. 합이 0. 제곱의 합이 6이야. 문자가 3개고 식이 2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XYZ에 대한 값을 구할 수가 없어. 그러지? 그리고 얘가 나오고 얘까지 봤더니 딱 느낌이 곱셈 공식에 대한 내용이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요거 2개가 나왔을 때 곱셈 공식은 우리는 xy 플러스 yg 플러스 gx는 요놈 제곱에서 요놈을 빼면 얼마입니까? 빼면 요놈 제곱에서 요놈을 빼면 마이너스 6이고 2로 나눠져야 되니까 요놈은 마이너스 3 이래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얘랑 얘의 연결이 있죠. 기억납니까? 얘와 얘를 연결하면 얘 마이너스 3xyg가 0이 되는 거죠. 곱셈 공식. 그래서 내신적인 문제라고 말을 하는 거야. 요 식이 얘가 0이 되면 요 식이 이거잖아. x 플러스 y 플러스 g 곱하기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얘가 0이니까 얘는 3xyg가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얘가 준비 작업이야. 준비 작업. 그러면 자, 합 2개의 곱의 합 3개의 곱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됩니다. 합 2개의 곱의 합 3개의 곱 됐어요? 그럼 얘를 3K라 놓겠습니다. 3K라 놓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XYG가 실수이니까 T의 세제곱
합은 0. 두 개의 곱합은 3t. 세 개의 합은, 세 개의 곱은 k라 났죠. 이래 나와. 자, 여기까지가 준비 작업이야. 여기까지 흐름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풀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조건. 이 문제는 나왔다 하면 연습이 된 친구들만 풀 수 있다고 했어요. 말했습니다. 분명. 어려우니까. 일단 주어진 조건이 곱셈 공식 변형 xy, yz, cx 놓고 곱셈 공식 세제곱이 3xyz라는 것까지 판단하고 근과 계서 관계로 이 식을 뽑아냈습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질문이 뭐냐면 3K야. 그럼 여기서 K의 범위가 나오면 3K의 범위가 나오겠지. 그래서 K는 뭐가 되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가 되고 K 값에 나오면 우리는 3배에서 3K 값을 구하겠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K가 이거니까 K 자체가 뭐 FT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나오는 거고 그래프는 기함수 형태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최소값, 최대값이 없게 되네요. 느낌상은 알겠어. 요점하고 요점이 최대값, 최소값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왜 이 값하고 이 값이 되는가에 대한 범위의 끊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쓰고 t의 범위가 설정이 돼야 돼. 그래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럼 범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범위를 알아내는 게 조금은 어렵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지금? 그럼 범위 어떻게 알아낼까요? 어떻게 알아내? 범위 어떻게 알아낼까? 우리가 지금 t의 범위가 나와야 돼. x 어떻게 될 것 같아? 음의 유성이는 멀리 가셨네. 야구 볼 때만 열심히 보고 오면 안 돼. 어떻게 풀어야지? t가 지금 x t가 누구지? 아 t가 지금 x, y, g에 관한 내용이네요. 어려워요? 자, t가 누구냐면 현재 여기 t는 누구라고? x 또는 y 또는 g야. 그러면 x 또는 y 또는 g니까 x의 범위를 구하면 t의 범위가 되겠지. 또는 y의 범위를 구하면 t의 범위가 되겠지. 이게 좀 어렵다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 식하고 이 식에서 코시가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어려워요? 만약 이게 없다면 이 문제 단답이었으면 극대극소의 최대값, 최소값 쓰면 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소수령이 있다면 분명 요 작업뿐만 아니라 요거까지 써줘야 범위가 등장을 할 거야. 그럼 코시를 쓰면 1제곱 1제곱 y제곱 g제곱 y 플러스 g의 제곱 이래 되겠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2 6 마이너스 x제곱 b x제곱 맞나요? 뭔가가 수상한데? 맞네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3x제곱이 12 x제곱이 4 뭐가 좀 수상한데 이것도?
맞나?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스님 기억상에 루트 값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맞을 수도 있어요. 현재 풀이에는 아직은 이상한 점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의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 요걸 가지고 여기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생각을 해주고, 그래프가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루트 3이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2는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맞습니까? 그럼 이 라인이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 값이 최대값, 최소값. 그래서 얼마를 집어넣은? 1을 집어넣은 게 얼마야? 마이너스 2, 여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가 1, 마이너스 2, 여가 마이너스 1, 2가 돼서 K의 범위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떨어질 거고,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결론적으로 3K가 됩니다. 6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정신 차려. 여기저기 자고 있어. 두 문제 더 하고 여기서 끊기가 애매해서 두 문제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그림과 같이 AB는 1이고 2야. 직사각형에서 BC 위에 2란 점을 잡고 A, E의 수직인 직선은 CD랑 만나는 점을 F로 줬어.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네요. 넓이의 최대값. 그러면 2란 점을 잡고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문제는 2를 지나고 A의 수직인 CD랑 만나야 되겠지. 직선 CD네요. 와, 문제가 조금 잘못 나왔나? 선생님 잘못 나왔다는 것은 BC 위에 2를 잡았어. 그러면 요 2가 움직이다 보면 F가 이 안에 아닌 밖으로 벗어날 수도 있겠지. 최대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을 건데 중간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보다 더 많이 가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2를 지나고 A의 수직인 직선이 CD, 선분이네요. 아니 CD 선분. 그러면 최대 여기까지 갈 거고 그 전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했을 때 AF의 넓이의 최대값이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게 뭐야? 닮음입니다. 생각할 게 닮음이야. 여기가 x이면 여기가 2-x고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요각이 90도, 요각이 90도. 그래서 얘랑 닮음이야. 그렇지? 1대 x야. 1대 x야. 그래서 요 길이가 x의 2-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넓이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로 구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요거의 최소값을 구해도 되고. 느낌상은 요게 좀 더 쉽게 보이는데 뭐 계산하다 보면 요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얘를 루트라고 하면 4차가 되고 루트니까 두 개를 곱할 거니까 좀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네요. 이놈은 1-x, 2-x니까 계산하면 3차 형태가 될 거니까 최소값이 될 거고, x는 범위가 있겠죠. x는 0부터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가능하고 0부터 1까지 문제를 풀겠네요. 할 수 있겠죠? 뭐 요놈과 요놈이 닮음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네요. 다음 두점 PQ가 둘레가 100입니다. 요 문제도 꽤 그 활용 문제에서 꽤 많이 나오는 속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자, 둘레가 100인 원위의 한 점 A를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두 점 PQ가 A를 출발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요거일 때 T가 0부터 10까지 움직이는데 PQ가 만나는 횟수,
같은 동일 원상에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데 어떨 때 만나냐 요거에 대한 이론이야. 우리가 바퀴를 돌다 보면 만나는 경우가 발생하겠지. 그렇지? 만나는 경우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 P의 위치가 PT라 하고 QH가 QT라 하면 이거의 차이가 N 바퀴 차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 떼버리면 그냥 정수라 써도 되겠네요. 절대값은 양수로 만드는 거고요. 두 개의 위치 차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n 바퀴 차이가 나오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n 바퀴는 현재 한 바퀴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n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두 개를 뺀식 ft라고 볼게요.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4t가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미분하면 안 나오네. 그래프가 이거 양수네요. 이 양수란 말은 뭔 말이지? 합이 양수야. 하나는 0이고 그럼 오른쪽에서 만나더라도 오른쪽에서 만나겠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죠? 1차원 계수 0에서 미분계수. 그러면 내려가네요. 양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시작하나? 아니다. 그럼 이렇게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합이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원래 미분해서 푸는 게 맞아. 뭐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런 식이 나올 거야. 이런 식이 나올 거라고. t가 어디까지? 10까지. t가 10까지. 이거의 값, 이거의 차이잖아요. 차이가 아니지. 이 식에서 이 식을 뺀 거야. 그게 얼마 차이가 난다고? 100n이 차이가 나면 돼. 10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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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n.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위치는 요 위치 하나, 그 다음에 요 위치 하나. 두 개 알면 몇 번 만나는지 알 수 있겠지. 얘는 여기서 안 만나고 한 번, 두 번 조심해야 돼. 여기서는 여기서 한 번 만나고 나머지는 한 번씩만 만나면 되니까 요 점의 위치와 요 점의 위치만 정확히 알아내면 되겠네요. 해석되죠? 됐어요? 미분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3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2 t가 2일 때 처음 여기가 극소가 2네요. 그럼 F2는 8 맞습니까? 마이너스 8이네요.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10을 집어넣으면 F10은 1000 10 200 40 760이 되네요. 그럼 100 하니까 700까지 떨어지고 0이 쓸 거고 얘는 없고 이거 마이너스 8이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60까지 총 8번이 되겠다. 이해됩니까 지금? 우리는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알겠나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